학교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이던 평범한 학교 시간이었죠. 아들은 친구들과 장난치며 걸어 나왔고 저는 늘 그렇듯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들의 어깨를 잡더니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가 오늘 너한테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게 보였어요. 믿음이, 사랑이, 세상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제 가슴을 찔렀죠.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학부모 모임 때였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학기 학부모 총회가 있었죠. 교실 뒤편에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까 나치든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야, 너 맞지? 나 기억 안 나?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고 시절 같은 반이었던 미정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16살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죠. 모임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서로의 근황을 물었죠. 미정도 결혼했고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미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어요. 있잖아. 나 사실 요즘 연애하고 있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웃으며 물었죠. 연애? 남편이랑?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순간 웃음이 얼어붙었어요. 미정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우연히 만난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충격적이었지만 친구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죠. 비밀로 해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미정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며칠 뒤 미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있잖아. 우리 같이 밥 먹을래? 내가 만나는 사람이랑 그 사람 회사 상사도 같이. 넷이서 편하게.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굳이 저까지 불러서 넷이 만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근데 미정이 말하길 자기 혼자 두 남자랑 만나면 너무 티가 난다면서 제가 있으면 그냥 친구들끼리 모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했고 친구 부탁을 거절하기도 뭐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작은 일식집이었어요. 미정과 그녀의 내연남 그리고 장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장 부장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차분한 말투에 정갈한 인상이었죠. 회사에서 임원급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미정의 내연남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고 장 부장은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장 부장이 제게 말을 자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 키우느라 힘들죠? 가끔은 본인만의 시간도 필요한데.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눈빛이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장 부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로 넷이서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씩 모였죠.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만난다고만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미정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점점 장 부장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미정과 그녀의 내연남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둘만 남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연인지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장 부장이었어요. 근처에 계세요? 잠깐 커피나 한잔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뭐 커피 한 잔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 부장은 금방 나타났고 우리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평범했어요. 날씨 이야기, 아이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장 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죠? 혼자 다 감당하려니까.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빼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카페를 나와 차를 탔어요. 장 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차는 어느 모텔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몸이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3번이나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상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니까 죄책감보다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렘이랄까,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아이만 있으니까 유지된 관계였습니다. 장 부장은 달랐어요.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봐줬죠.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요. 2번째 만남은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되세요? 장 부장은 바로 답장을 보냈죠. 지금 어디세요? 우리는 다시 만났고 또다시 모텔로 갔어요. 1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남편한테는 학부모 모임이 많다고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했죠. 장 부장은 저를 잘 대해줬어요. 비싼 식당에 데려가고 선물도 사줬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죠. 남편은 제가 뭘 말해도 딴 척만 했는데 장 부장은 달랐어요.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핸드폰 관리도 소홀해졌죠. 카톡 알림을 끄는 것도 잊을 때가 많았어요. 장 부장과 찍은 사진도 삭제하지 않고 갤러리에 남겨뒀습니다.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핸드폰에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장 부장과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둘이서 식당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카톡 대화창도 열려 있었죠. 보고 싶어요. 나도요. 그런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핸드폰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몇 달째야, 이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이는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아이한테만은 말하지 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남편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사람 끊을게. 그러니까 제발 아이한테만은. 근데 남편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도 안 잤을 거예요. 서로 등을 지고 누워 있었지만 둘 다 뜬 눈으로 밤을 샜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남편은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 갈 준비를 시켰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학교 시간이었죠. 저는 늘 그렇듯 학교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남편도 나와 있었어요. 왜 나왔어?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아들이 친구들이랑 장난치며 걸어 나왔죠.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아들에게 다가가더니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빠가 오늘 너한테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했죠. 눈이 커졌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사귀었어.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저는 달려가서 남편을 밀쳤어요. 미쳤어? 애한테 왜 그래?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감, 슬픔, 혼란이 다 섞여 있었죠. 엄마?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말이 진짜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뒤돌아서 뛰기 시작했어요. 집 쪽으로 달려갔죠. 저는 쫓아갔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설명할게. 근데 아이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 제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천천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서류들을 챙겼죠.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합의 이혼하자.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안 돼. 아이는 내가 키워야 돼.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안 먹었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만 들어박혀 있었죠.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날아왔어요.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겠다고 명시돼 있었죠. 장 부장한테도 연락이 끊겼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회사에 연락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들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말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왜 그랬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도 몰라. 정말 미안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 이혼 조정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남편과 마주 앉았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로 반박했죠.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아이 상처를 생각이나 했나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 의견도 들어봐야겠네요. 며칠 뒤 아들이 법원에 불려갔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을 거예요. 누구랑 살고 싶냐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선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남편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이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짓밟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들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만 받았죠. 첫 번째 만남 날 아이는 왔지만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고 했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아이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나쁜 사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정한테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모든 게 들통난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들켰을지 모르죠. 아니면 저를 피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장 부장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싶지만 결국은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밤마다 후회합니다. 그때 카페에서 장 부장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니, 그보다 더 먼저 미정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다고. 아니, 어쩌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더 노력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가끔 아들 학교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멀리서 아이가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을 봅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빠랑 잘 지내고 있는지, 밤에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것, 밥을 차려주는 것, 숙제를 봐주는 것, 아플 때 간호하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잃고 나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핸드폰 배경화면은 아들 사진이에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거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웃어주는 모습일 줄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순간의 외로움, 순간의 설렘, 그런 것들에 흔들려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마세요.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상처받거든요. 그 상처는 평생 가요. 제 아들도 그럴 겁니다. 엄마가 배신했다는 기억을 평생 안고 살겠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죄책감 속에서, 그리움 속에서, 후회 속에서 버티는 거죠. 이게 제가 받는 벌입니다. 북에속 법원에서 내린 판결보다 더 무거운 벌이에요. 아들의 눈빛,
그 차가운 시선이 매일 저를 심판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추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세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가정이란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접착제를 발라도 금은 남고 그 금이 점점 더 벌어져서 결국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안아주고 싶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어요.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 권리를 제 손으로 버렸으니까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져버린 이 가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의 마음, 부서진 신뢰,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멈췄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갈 길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